안녕하세요. 복잡한 입시 이슈 속에서 핵심만 짚어내는 교육 인사이트입니다. 흔히 고등학교 입학만 잘하면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입시 현실은 그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2028 대입 개편안, 즉 현 예비 고2부터 적용되는 5등급제 시대에는 단순히 점수를 잘 받는 것을 넘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대학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고교 입학 후에 마주하게 될 운명적인 5가지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정 포인트들이 실제 대학 합격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 고리만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과거 9등급제에서는 단 4%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기에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변별력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위 10%까지 모두가 1등급을 받는 5등급제 시대에는 대학이 단순히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대학은 이 학생이 우리 전공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찾아 들을 만큼 전공에 관심과 열정이 있었는가라는 선택의 기록이 결정적인 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단순히 시험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본인의 전공 역량을 증명하는 선택의 장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과목 선택입니다. 2028 대입에서 대학은 학생들이 어떤 선택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그 리스트를 아주 꼼꼼히 살핍니다. 예를 들어 공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 물리나 심화 수학을 듣지 않았다면 내신이 아무리 1등급이라도 대학은 그 학생의 전공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사회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나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경제 수학이나 확률과 통계 같은 수치 분석 과목을 피하고 쉬운 과목만 들었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가 요구하는 핵심 권장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나만의 시간표를 짜는 것, 그것이 바로 대입 설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수시 주력이냐 정시 주력이냐 혹은 학종 중심이냐를 결정하는 전략의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공부 체질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발표나 보고서 작성, 탐구 활동이 적성에 잘 맞고 수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수시나 학종이 유리합니다. 반면 수행평가보다는 깊이 있는 문제풀이를 선호하고 모의고사의 논리적인 흐름에 더 강점이 있다면 정시에 더 무게를 두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학생부 교과평가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설령 정시 파이터를 자처하더라도 학교 수업과 세트 기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수시형 학생은 내신을 기본으로 수행평가와 동아리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하고 정시 비중을 높인 학생은 수능 실력을 조기에 완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입시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향에 맞는 자가진단 테스트와 시기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선 오늘 말씀드리는 나머지 선택지들부터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열 선택입니다. 단순히 문과, 이과로 나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공학 계열이라면 수학과제 탐구를 통해 물리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하고, 경상 계열이라면 경제 수학이나 사회 문제 탐구를 통해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어필해야 합니다. 메디컬 계열이라면 생명과학과 화학의 심화 과목을 통해 학업적 성실성을 증명해야 하죠. 이처럼 자신의 목표 학과와 연결된 과목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것이 바로 합격으로 가는 로드맵입니다. 네 번째는 동아리 선택입니다.
동아리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이름만 거창한 동아리보다 실제로 그 안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탐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수학이 강점인 학생이라면 동아리 활동 중 발생하는 복잡한 데이터나 현상을 수학적 모델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해보세요. 대학은 그런 융합적 사고를 하는 학생을 기다립니다. 동아리는 학생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거나 프로젝트를 이끌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은 세특이나 창체 기록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동적인 태도가 생기부에 기록될 때 대학은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인재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선택은 세특의 질적 방향성입니다. 5등급제에서 가장 강력한 변별력은 성적표의 숫자가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수업에 잘 참여하고 과제를 잘 제출했다는 기록은 이제 변별력이 없습니다. 대학이 세특을 통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생이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졌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어떤 깊이 있는 탐구를 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수업 내용을 요약하거나 소감을 적는 수준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수학적 원리를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 심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문헌을 찾아 분석하는 과정이 생기부에 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평가 과제를 낼 때 교과서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례의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하는 등 한 단계 더 파고드는 탐구를 선택할 때 비로소 등급을 뛰어넘는 세특이 완성됩니다. 이런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기록된다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전공 역량이 준비된 인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 고등학교 3년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며 대입은 그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는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와 그 결과에 따른 시기별 필승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